델리 알리의 맹활약이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알리는 이 상승세를 프리미어리그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국 시간 25일 새벽 토트넘이 오스트리아 팀 볼프스베르거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합니다. 앞선 32강 1차전에선 4대1로 승리했고요. 2차전 4대0까지 엮으면서 합계 스코어 8대1로 상대를 완전히 눌렀습니다. 32강전에서는 토트넘과 아스널이 모두 진출해 있고 둘 다 런던 팀이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같은 날 두 경기가 열리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토트넘이 하루 먼저 경기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가 열리는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챔피언스리그에 앞서서 좀 먼저 경기를 해야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16강에 올랐습니다. 자, 애초에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홈에서 이게 뒤집힐 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케인 등 주전 선수는 거의 전원이 벤치에 내려갔고요. 대신 이진급 선수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이 이진급 선수들의 오디션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경기죠. 이게 오디션인 이유는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제 무리뉴 감독의 기용 패턴이 그랬는데요. 일단 32강 1차전 당시에도 볼프스부르거를 상대했는데 이날 좋은 활약을 했던 루카스 모우라와 에릭 라멜라가 이어진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전에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가레스 베일 역시 볼프스베르그전 상승세를 이어서 웨스트햄전에 일찍 교체 투입이 됐죠. 그리고 모우라와 베일은 모두 볼프스베르크전, 웨스트햄전을 거치면서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는 알리의 차례였습니다. 선발로 나온 델리 알리는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완전 이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자, 먼저 전반 10분 득점합니다. 도어티의 패스가 사실 좋지 않았어요. 이걸 퍼스트 터치로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띄운 다음 오버헤드 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면 자체가 아주 예술적으로 멋진 장면이기도 했고요. 알리 특유의 민첩함이 살아났기 때문에 알리에게 애정 있는 분들에겐 더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이 알리의 명장면이라는 거는 대부분 몸이 가볍고 2차 동작이 민첩하다는 특유의 장점에서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 기민함이 부쩍 떨어진 모습이었죠. 이번 오버헤드 킥으로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알리의 유로파리그 2호 골입니다. 이어서 알리가 좋은 패스를 두 번 보여주는데요. 후반 5분 얼리 크로스로 비니시우스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수비수 배우로 빠져들어가는 비니시우스를 보고 머리로 정확히 올려줬고요. 비니시우스는 헤딩 한 번으로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사실 그때까지 힘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는데 그래도 알리가 완전히 떠먹여준 패스는 입안에 넣고 잘 씹더라고요. 후반 28분에는 알리의 솔 패스를 받아서 교체 투입된 베일이 득점합니다. 이때도 왼쪽에서 공을 몰고 중앙을 바라보던 알리가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끌고 빠진 자리로 베일이 침투하자 정확한 침투 패스를 내줍니다. 베일은 논스톱 슛으로 깔끔한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알리의 도움을 받은 베일은 지금까지 3경기 연속 득점과 도움을 반복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알리의 특기는 이렇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민첩성에서 나오는 고난이도 득점, 그리고 스루 패스, 또 얼리 크로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 경기에서 3가지 특기가 모두 나오면서 알리의 부활각이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알리가 완벽하게 부활했다고 하기에는 역시 경기 내내 그렇게 민첩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알리가 한창 컨디션이 좋았던 때가 2016-17 시즌인데 이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골 7도움을 올렸고요. 그 다음 시즌에도 리그에서만 9골 10도움을 올렸습니다. 이때는 몸놀림이 가벼웠어요. 이번 경기는 그만큼의 몸 상태가 회복된 걸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재치라도 잘 발휘해 준다면 현재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쉬운 토트넘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알리가 주전 공미로 올라와서 뛰기 시작한다면 최전방에 해리케인, 중앙에 알리, 왼쪽에 손흥민, 그리고 오른쪽에는 루카스 모우라 아니면 가레스 베일이 뛸 수 있겠죠? 마침내 이 스타급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발판, 그 악교 역할을 알리가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외에는 다들 이름값을 못 해와서 그렇지 알리와 모우라는 한때 리그 톱을 바라봤던 윙어들이고요. 베일은 세계 최고 윙어를 바라봤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있으면 결국 살려서 써먹어야 하는 게 무리뉴 감독의 숙제였거든요. 이들이 컵대회 보약을 통해서 혈이 뚫리고 살아날 기미를 보인다는 게 긍정적이죠. 반면 스탯 세탁엔 성공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아쉬웠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먼저 비니시우스.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2골을 넣었다고 해서 아주 잘했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첫 골이 나오기 전까지 볼프스베르거의 비교적 실력이 낮은 수비수들 상대로 경합을 잘 이겨내지 못했고요. 패스 타이밍이나 패스 각도에도 문제가 좀 있어서 연계 플레이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어티, 라이트백 도어티는 앞선 웨스트햄전에서도 움직임은 좋은데 크로스가 나빠서 결국에는 공격 효율이 떨어졌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알리에게 준 땅볼 크로스의 질은 좋진 않았습니다. 그걸 알리가 개인 능력으로 살려서 골을 넣었고 결국 도어티는 그 패스로도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소코 하면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선두 질주할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죠. 하지만 최근에 주전에서 밀려 있는데 이날 경기력도 아쉬웠습니다. 윙크스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는데요. 원래 장점인 드리블 전진도 잘 안되고 시즌 초에 무리뉴 감독이 부여했던 역할인 기동력을 살린 수비 커버도 유려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승리가 확정적이었던 막판에 아카데미 유망주를 3명이나 투입하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라이트백 라비니에르, 공격형 미드필더 스칼렛, 중앙 미드필더 존 중에서 딱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잘한 선수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스칼렛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진영에서 가로채기를 통한 도움을 하나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후 슛도 하나 날리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긍정적인 전망들, 즉 컵대회 보약을 먹은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햄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루카스 모우라와 가레스 베일은 컵대회 상승세를 리그로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나 최근 패턴을 보면 리그에서 이 득점력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컵대회는 승패를 떠나서 3경기 연속으로 매경기 4득점을 했어요. 볼프스베르거처럼 비교적 약한 상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버턴을 상대한 FA컵은 거의 진검승부였는데도 4골을 넣었죠. 물론 5골을 먹고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땠을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경기 동안 단 3득점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는 1승 3패였고요. 그러니까 컵대회에서 득점 감각을 살린 것이 리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토트넘의 다음 프리미어리그 상대는 28일에 만나는 벌리입니다. 이날은 토트넘 공격진이 시너지 효과를 반드시 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리그에서는 승리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를 하루 먼저 치러서 가장 먼저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게 되고요. 16강 대진 추첨은 그 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즉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이 추첨에는 복잡한 원칙이 없습니다. 순수한 추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토트넘 대 아스날, 토트넘 대 맨유 같은 리그 내 대진도 가능합니다. 즉 북런던 더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스널이 16강에 진출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16강전은 3월 12일과 19일에 걸쳐서 열리는데 이때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현재 32강에는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팀들뿐 아니라 레스터 시티도 있고요. 다른 리그에는 밀란, 로마, 레버쿠젠, 나폴리, 샤흐타르, 릴, 아약스 등등 무시무시한 팀들이 아주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우승 청부사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거의 불가능하고 유로파리그 우승만이 답인데 이를 위한 도전은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